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세간의 주술회전에 나오는 이타도리 유지가 가겠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뒤를 매력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주술회전의 주인공 이타도리 유지는 극중 성장형 캐릭터와 동시에 엄청난 재능 플러스 먼치킨급의 존재를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에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유지가 비칼 세간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겼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유지는 어떤 빌딩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실종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필시 그곳에는 주령이 있을 거란 예감에 그곳을 찾아갔죠.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역시나 엄청난 주령의 기운을 느꼈는데 그 기운을 따라가 보니 건물 3층에 남자 화장실이었고 그곳에 도착하자 한 선량한 시민이 어떤 커다란 검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지는 그걸 보자마자 그 남자를 꺼내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그 남자의 손을 잡자 그 남자의 몸은 검은 물질로 변하며 유지를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했죠. 그것은 자신을 퇴치하러 온 주술사를 다른 공간으로 보내버리기 위한 미끼였고 유지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더니 다른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유지. 그곳은 어느 숲이었고 분명 방금 전까지 도쿄의 빌딩이었는데 하면서 신기했죠. 돌아가는 길을 어딘가 하며 찾아보고 있던 중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유지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처럼 생겼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와 검사가 싸우고 있었는데 유지는 그대로 혈기를 주먹으로 때려 날려버렸고 그 검사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그 검사는 살짝 어리둥절하며 네 라고 답했고 유지는 다른 곳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어 엄청난 스피드로 뛰어가며 만나는 혈기들을 전부 좁혀버렸습니다. 유지는 그 혈기들을 보고 처음에는 인간형 주령인 줄 알았지만 주령의 느낌보단 인간의 몸에 어떤 저주가 심어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갔죠. 그런데 유지는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옛날 복장에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도 똑바르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탄지로와 손도깨비가 혈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러던 중 탄지로와 손도깨비의 공격에 넘어졌고 손도깨비는 주먹을 날려 탄지로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손도깨비의 주먹을 맨손으로 막아버린 유지. 손도깨비는 그 모습을 보고 선별시험자가 칼을 어디다가 내팽개치고 맨손으로 덤비는 거냐고 가서로했죠. 유지는 손도깨비를 보자마자 지금까지 만난 혈기들보다 더 강한 저주의 힘이 느껴졌고 그대로 점프를 한 후에 손도깨비의 면상을 주먹으로 후려갈겼습니다. 그러자 손도깨비는 인간의 주먹이어봤자 콕 하면서 머리가 터져버렸고 정신을 못 차렸죠. 그때 탄지로가 일륜도로 손도깨비의 목을 베어버렸고 손도깨비는 소멸을 했습니다. 유지는 탄지로에게 지금 이것들은 뭐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오히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뭐하는 사람이길래 혈기를 맨손으로 때려잡느냐고 했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튼튼하게 태어나서 말이야 라고 둘러댔고 탄지로는 조금 튼튼하게 태어난 게 아닌 것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선별시험이 끝났다는 까마귀의 알림이 왔고 유지는 잉? 시험? 무슨 시험? 이라고 의아했죠. 얼떨결에 귀살대 선별시험 하는 곳으로 떨어져 시험에 합격하게 된 이타도리 유지. 시험관은 일륜도를 제작해야 하는데 원하는 무기를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맨손으로 싸우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러자 알겠다면서 제작하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지는 탄지로에게 귀살대가 뭐고 혈기는 뭐냐고 자세히 물어봤고 탄지로는 유지에게서 아주 착한 선인의 냄새가 남에 따라 그에게 혈기에 대한 것이며 자신의 동생에 대한 것을 전부 말해줬죠. 유지는 탄지로의 말들을 듣다 보니 자신은 마치 과거에 일본으로 오게 된 것이라는 걸 알았고 혈기들에 의해 많은 인간들이 불합리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특히나 무자니 인간들을 혈기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 자신의 세계에 있던 특급 주령 마리토가 어쩐지 떠올랐고 그랬고 퇴치하고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유지는 귀살대원이 되었고 며칠 뒤 일륜도 재질로 만들어진 너클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지는 이걸 끼고 혈기를 때리면 죽일 수 있다는 건가? 마치 주구랑 비슷한 느낌이네 라고 생각을 했죠. 어느 날 유지는 까마귀로부터 임무를 받고 어떤 저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자꾸만 방이 바뀌며 혼란을 주었습니다. 어떤
주술이라도 쓰는 건가 싶어 근처에 느껴지는 주력에 집중하면서 나아갔죠. 그 시점 탄지로는 먼저 임무를 받고 교과의 저택에 들어와 아이들을 구한 뒤 교과이를 상대하고 있었는데 교과의 장구에서 날아온 창력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탄지로는 가까이 접근만 할 수 있다면 저 혈기의 목을 벨 수 있을 텐데 라며 분하게 생각했고 쿄가이는 벽 쪽에 붙어서 탄지로의 거리를 계속 유지했죠. 그런데 그 순간 주먹이 쿄가의 뒤쪽에 벽을 뚫고 나와 쿄가의 뒷목을 잡았습니다. 뭐라? 이거 맞나? 이 녀석 혈기 맞나? 라고 벽 뒤쪽에서 들려온 소리. 쿄가이는 어떤 놈이길래 주먹으로 이 두꺼운 벽을 부수느냐며 당황했죠. 그러자 마저 벽을 다 부숴버리고 등장하는 이타도리 유지. 유지는 그곳에 있는 탄지로 보고 너 탄지로잖아. 여기서 또 보니까 반갑네 라며 인사했고 탄지로는 그보다 혈기를 조심하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쿄가이는 이타도리 유지를 향해 장구를 쳤고 참격이 그쪽으로 날아갔는데 어느새 유지는 쿄가이 앞에 다가와 주먹을 날렸고 주먹에 상반신을 맞자마자 상반신이 터져버리는 데미지를 받고 쓰러졌죠. 쿄가이는 인간의 신체력이 맞느냐며 당황했고 겨우겨우 터져버린 상반신을 재생하려고 했는데 맞다 혈기는 목을 날리지 않으면 재생한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쿄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며 소멸시켰습니다. 탄지로는 선별시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엄청난 신체력을 가진 유지에 감탄했죠. 그 다음 임무로는 나타공호산에 가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곳을 찾아간 유지는 나타공호산에 들어서자마자 매우 찝찝한 기분이 들었고 온통 거미줄이 가득했기에 손으로 휘적대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귀살대원들의 모습이 보였고 이곳에 많이들 파견왔나 보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귀살대원들은 난데없이 유지와 탄지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재빠른 반사신경으로 그들의 공격을 전부 피해낸 유지.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자세히 봤는데 그들에게는 거미줄이 달려있었고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지는 탄지로에게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술사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했고 탄지로는 자신의 냄새를 쫓아 그 혈기를 죽이겠다고 했죠. 그렇게 조금 뒤 탄지로가 엄마 거미 혈기를 죽여 조종당하던 귀살대원들이 멈추었고 유지는 휴 하며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빠 거미 혈기가 쿵쿵대며 뛰어왔고 다짜고짜 유지에게 주먹을 날렸죠. 그 주먹을 양손으로 가들어하는 유지. 아빠 거미 혈기는 자신의 주먹을 맞고도 버티는 인간이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유지는 이제 내 차례인가? 라고 하며 주먹을 날렸고 아빠 거미 혈기는 그 주먹을 양손으로 가들어 했죠. 유지의 주먹을 막은 뒤 인간치고는 꽤나 강하긴 했지만 이 정도 파워는 막으면 그만 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힘이 뒤따라오며 아빠 거미 혈기의 팔 부분을 터쳐버렸습니다. 유지의 인간을 뛰어넘은 신체 능력 탓에 주력을 실은 주먹을 날리면 주먹보다 더 늦게 주력이 도착해 2차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자 유지는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렸고 아빠 거미 혈기는 가드할 팔이 없어지자 그대로 유지의 경정권을 머리에 전통으로 맞고 머리가 터져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무가 다 끝났나 싶은 유지는 탄지로를 기다렸고 분명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탄지로가 걱정되어 이곳저곳을 뛰어 탄지로를 찾았죠. 그러자 그곳에는 하연호 루이와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 탄지로 네즈코가 있었습니다. 유지는 곧바로 루이에게 뛰어들었고 루이는 거미줄 뻗어 유지가 접근해오는 걸 막았죠. 계속해서 뿌려대는 거미줄 때문에 유지는 쉽게 접근할 수 없었는데 아무래도 주먹과 발로는 가느다란 거미줄들을 전부 헤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루이 역시 유지에게 데미지를 먹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투는 계속해서 지체가 되었죠. 그런데 뒤쪽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지금까지 잘 버텨줬다. 이제부턴 내가 저 녀석을 막겠다 라고 하며 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갔고 화염의 호흡으로 앞에 있는 거미줄을 싹 다 베어버렸습니다. 유지는 화려하고도 강력한 검술에 살짝 넋이 나갔고 랭국 쿄조로는 루이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거미줄 채로 목을 베어 소멸시켰죠. 유지는 와 라고 하면서 박수를 짝짝짝 쳤고 쿄조로는 위풍당당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쿄조로는 정색을 하더니 탄지로 옆에 있던 네즈코에 뛰어와 검을 휘둘렀고 유지는 쿄조로의 검을 너클로 겨우 막았죠. 쿄조로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지? 이잔 혈기 귀살대원으로서 퇴치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제발 내 동생을 해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쿄조로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보였죠. 혈기를 퇴치하는 것을 귀살대원이 막는다면 그것은 규율 위반, 직접 처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난 이들을 지켜내겠어 라고 하며 쿄조로를 막아섰죠. 쿄조로는 그럼 어쩔 수가 없군 이라고 하며 화염의 호흡을 시연했고 유지는 긴장하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쿄조로에게 어떠한 기억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쿄조로는 어린 시절부터 유지와 함께 자라며 유지는 중마고우로 지냈던 친구였다는 기억이었고 쿄조로는 유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나의 친구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야기 정도는 일단 들어봐야겠군
이라고 했죠. 유지는 갑자기 쿄요로가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자 의아했고, 일단 네리코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혈기이며 2년 동안 한 번도 인간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쿄요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나의 절친 이타도리 유지가 그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겠다고 했죠. 그때 기살대 까마귀로부터 하마도 남매를 본부로 오라는 알림이 왔고, 그들은 함께 기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들은 혈기가 기살대 본부에 들어오고 기살대랑 같이 다닌다는 것에 당장 처형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쿄요로가 앞장서서 이 소녀 혈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막았었고, 쿄요로는 주들 사이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으며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었기에 주들은 일단 쿄요로를 믿고 그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봤죠. 그 흉폭한 사내미조차 화를 참아낼 정도였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뒤늦게 나와 네리코의 신원을 보장하는 여러 명이 있으니 그녀를 귀살대에 편입시켜 함께 다닌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죠. 유지는 탄지로에게 정말 잘됐다고 기뻐했고, 쿄요로는 나의 절친 유지가 기뻐하다니 나도 기쁘군 하하하 하면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유지는 쿄요로를 보고 언제부터 친했다고 자꾸 절친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쿄요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니 그의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죠. 그렇게 그들은 도에서 잠시 머물며 지친 몸을 회복했고, 다음 임무인 무한열차를 향한 준비를 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무한열차 임무에 가게 된 염조 랭고 쿄요로. 쿄요로는 자신과 함께할 동료로 이타도리 유지를 콕 집었고, 유지는 그렇게 쿄요로의 열렬한 우정에 화답하듯 무한열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쿄요로는 열차에 들어서자마자 도시락을 까서 유지에게 잔뜩 줬고, 유지는 옛날의 일본 기차의 도시락은 어떤지 한 입 먹어봤죠. 생각보다 맛있음에 우마이를 외쳤고, 쿄요로는 역시 내 절친답게 도시락을 먹을 줄 안다면서 우마이를 함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영무원이와 검표를 했고, 쿄요로와 모든 승객들은 잠에 들게 되었죠. 하지만 유지는 잠에 들지 않았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왜 다들 잠에 들어버린 거지? 라고 하며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엠모가 잠든 승객들을 잡아먹기 위해 객실로 내려왔는데 멀뚱멀뚱하게 눈을 뜨고 있는 유지와 눈이 딱 마주쳤죠. 엠모는 깜짝 놀라서 왜 쟤는 잠에 들지 않은 거지? 라고 했는데 유지는 너 혈귀 아냐? 라고 했습니다. 엠모는 당황하며 어워하고 있었고, 유지는 여기서 싸우면 자고 있는 승객들이 휘말릴 수도 있으니 그대로 엠모의 멱살 잡고 열차 천장을 뚫고 나갔죠. 엠모는 유지의 팔을 뿌리치고 백스텝을 한 후 다시 한번 잠에 드는 혈기술을 써봤는데, 유지는 순간 잠에 드는 것처럼 스르륵 눈이 감기더니 갑자기 눈을 떴고 몸에는 아까는 없던 무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는 갑자기 엄청나게 사악하게 웃는 유지, 너는 꽤나 유용한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엠모의 목을 잡은 뒤 한 손으로 기차를 향해 손을 휘두르자 기차는 순식간에 전부 파괴가 되었고, 그 안에 있는 랭고 쿄요로 포함 모든 승객들은 사망하게 되었죠. 그 모습에 엠모는 덜덜 떨며 그가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 유지가 엠모의 혈기술에 잠이 들지 않았던 이유는 유지 몸속에 있던 스쿠나의 영향이었는데, 스쿠나는 유지의 눈을 통해 상황을 살펴보니 잠에 들게 하는 술식을 쓰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았고, 유지가 잠에 들면 자신이 그 틈에 유지와 교체하려고 일부러 동네성을 유지의 몸속에서 추출해냈죠. 그래서 기차 위에서 엠모의 혈기술의 유지는 잠에 빠져버렸고 저주의 왕 스쿠나로 교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기회가 느껴져 옆을 보니 상해삼 아카자가 있었는데, 아카는 엠물도와 기사대주를 죽이라는 명령에 온 것이었죠. 아카는 스쿠나에게 사로잡힌 엠물을 보고 꽤 강해 보이는데 그런 약한 녀석은 내버려두고 나랑 한따까리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스쿠나는 비열하게 웃으며 지금 건방지게 이 몸에게 1대1 승부를 제안한다고? 건방지다 못해 멍청할까지 하구나 라고 했고, 아카는 예사롭지 않은 스쿠나의 포스에 바로 전력으로 간다며 파괴사를 낳침을 시전했죠. 스쿠나는 그런 아카자를 보고 뭐하는 거냐? 라고 하며 순식간에 뒤로 다가가 몸통을 손으로 뚫어버렸고, 아카는 피토를 하며 스쿠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아카는 뚫린 몸을 재생시키며 파괴사를 낳침으로도 움직임을 읽을 수 없다고? 말이 되나? 라고 했는데 스쿠나는 응? 뭐가 문제지? 라고 물었죠. 아카는 내 나침은 투기를 읽어서 공격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데 라고 하자 스쿠나는 크하하 하고 웃으면서 그럼 내 투기를 한번 읽어보시지 라고 하며 엄청난 투기를 내뿜었고, 아카야는 스쿠나의 너무나도 사악하고 강력한 투기를 전통으로 느끼자 온몸이 고통스럽게 붕괴되어 갔습니다. 아카야는 더 이상 투기를 읽었다간 자신의 몸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침을 해제했지만 보여줄 건 다 보여줬나? 싱겁군 이라고 하며 스쿠나가 발을 휘둘렀고, 아카야는 그대로 온몸이 갈갈이 찢겨져 형체도 남지 않게 되어버렸죠. 엠무는 스쿠나의 압도적인 강함을 보고 오히려 황홀하듯 감탄했고, 어쩌면 그분보다도 강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쿠나는 그분? 뭔 이놈들을 만들었다는 혈기의 왕이란 녀석 말이냐? 라고 물었고,
엠무는 고개를 끄덕였죠. 스쿠나는 건방지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다니 교육 좀 시켜줘야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점 모자는 무한성에서 어떤 위험해 보이는 존재의 투기를 읽고 사뭇 긴장을 했는데 아카자가 느꼈던 투기를 아카자의 몸속에 있던 자신의 세포로 어느 정도 느꼈고 나키메에게 당장 모든 상현의 혈기들을 무한성으로 소집하라고 했죠. 괜히 저 존재에게 상현들을 잃게 될까 두려웠고 일단 모인 후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건가? 아주 허접해 보이는 공간이군 이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부자는 그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니 스쿠나와 엠무가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혈기들에게 느껴지는 귀의를 감지하고 있었는데 그 귀의가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을 발견한 후 무한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그곳에 모여있던 상현들은 어디 건방지게 이곳에 들어오냐며 분개했고 상현육 규타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스쿠나의 뒤에 다가간 다음 피해 낫으로 스쿠나의 어깨를 베어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웃으며 넌 이제 내 독에 중독되어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라고 했고 부자는 규타로에게 엄지를 올리며 잘했다 규타로 라고 했죠. 하지만 스쿠나는 비열하게 웃으며 독? 이 몸에게 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하며 반전술식으로 베인 어깨가 원상복귀가 되었고 독 역시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순간 당황했고 스쿠나가 어느새 규타로의 뒤에 다가가 팔을 휘두르자 규타로의 몸이 갈기갈기 터져버렸죠. 무자는 상현들에게 당장 저 녀석을 막으라고 했고 타키와 한텐구와 교코가 스쿠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들의 온갖 혈기술이 스쿠나를 덮쳤고 스쿠나의 주변은 초토화가 되었죠. 이 정도의 공격이라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교코가 낄낄거렸고 그 목을 잘라다가 어디에 전시라도 해줄까? 라는 말을 했는데 먼지가 걷히자 스쿠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며 실실 웃고 있었고 순간 교코의 옆에 다가가 그의 머리를 잡고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한텐구와 다키가 당황하며 다시 공격하려고 했지만 스쿠나는 팔을 휘둘러 해를 시전했고 순식간에 그들의 사지와 목을 절단시켜버렸죠. 그때 상현이 도우마에 얼음 혈기들이 날아와 스쿠나를 꽁꽁 얼려버렸고 역시 약한 혈기들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인가요? 라고 했는데 스쿠나를 얼려버린 얼음이 좌자작 갈라졌고 스쿠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 소름이 돋은 도우마 처음으로 왠지 모를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스쿠나는 도우마 역시 참격으로 몸을 갈갈이 베어버렸죠. 그의 코코시보는 저 녀석 뭐한 녀석이길래 저런 힘을 가진 것이냐며 내비친 세계로 스쿠나의 몸을 봤는데 꽤나 단련된 몸이긴 하지만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고 그대로 달의 홉 참격을 날렸는데 스쿠나는 그 참격들을 고속이동으로 전부 다 피해버렸습니다. 참격을 그렇게 저항도 없이 날려서 누가 맞겠나 라고 하며 스쿠나는 팔을 시전해 고농도의 참격을 날렸고 코코시보는 그것을 막으려고 달의 홉 참격을 날려봤지만 코코시보의 참격 그 자체를 박살내버리며 스쿠나의 참격이 밀고 들어와 몸을 두동강 내버렸죠. 이자는 도저히 내가 이겨낼 인물이 아닌 것 같다며 모든 혈기들에게 스쿠나를 막으라고 한 뒤 자신은 빤스런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자는 불이 나게 무한성 구석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바깥으로 나가는 문에 도착해 그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순간 이질적인 공간으로 바뀌었고 나키메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소리쳤는데 주위를 보니 그야말로 어떤 공포만이 가득했고 혈기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부자는 저 멀리서 스쿠나가 어떤 왕자에 앉아 자신들을 내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발악을 해보기 위해 촉수를 뻗어 스쿠나를 공격하려 했지만 촉수를 뻗자마자 촉수들이 갈갈이 베어져 버렸고 그 공간에 있는 모든 혈기들의 몸이 산산조각으로 찢겨나가기 시작했죠. 그곳은 바로 스쿠나의 영역 복마 어주자였고 그곳에서 움직이는 모든 혈기들이 가루가 될 때까지 무한한 참격들이 날아왔습니다. 무전 역시 스쿠나의 영역 안에서 엄청나게 무력하게 온몸이 찢겨져 나갔고 겨우겨우 재생력으로 몸이 가루로 변하는 거 막았지만 무잔만큼의 재생력을 가지 못한 상현의 혈기들은 그 안에서 모두 소멸되고 말았죠. 무잔은 이렇게 허무하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죽는 건가 싶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역전기가 풀리며 어떤 숲속으로 변했습니다. 무잔은 겨우겨우 힘을 짜내 몸을 재생시켰고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 빼고 모든 혈기가 사라진 상태였죠. 그리고 앞에는 스쿠나가 아닌 이타도리 유지가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쿠나의 영역 안에서 나키메가 사망해 무한성이 붕괴가 되었고 엠무 역시 그 안에서 사망해 혈기술 풀려 이타도리 유지가 몸의 주도권을 다시 잡은 것이었죠. 스쿠나는 유지에게 자신의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보여줬고 유지는 무한열차의 승객들과 표조를 죽였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는 유지를 보고 아까와 다른 느낌 스쿠나는 모든 힘을 다 짜내었지만 자신을 죽이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고 저 정도의 수준이라면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거라며 유지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무전 역시 너무나도 많은 체력을 소진해 한없이 약해진 상태 촉수를 뻗어 공격을 했지만 유지는 그것들을 전부 피했고 무전에게 접근해 흑섬으로 몸통을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전은 흑섬에 당하기 전에 촉수 하나를
유지의 몸에 찔러 넣었고 이타도리 유지의 몸속으로 자신의 피를 주입해 이자의 몸을 지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까의 스쿠나라면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약해진 상태라면 충분히 자신의 피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자의 압도적인 강함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자신을 막을 건 없다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무잔의 원래의 몸은 체력이 다해 부서져 소멸했고 이타도리 유지의 몸속으로 무잔의 세포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유지의 몸속으로 들어온 무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시선이 느껴졌고 위를 보니 스쿠나가 아까와 같이 자신을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어딜 건방지게 이곳에 들어오는 거냐? 아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가? 라고 했고 무잔은 왜 당신이 이곳에? 라고 하며 덜덜 떨었고 거기서 나가는 문을 허둥지둥 찾았죠. 스쿠나는 불쾌하다는 듯이 당장 여기서 꺼져라 라고 하며 팔을 휘둘렀고 무잔은 그대로 소멸하게 되어버리며 혈기들이 몰살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지의 앞에는 자신이 처음 이곳에 올 때처럼 검은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후시구로 메구미와 쿠기사키 노바라의 목소리가 들렸죠. 야 이타도리 거기 있냐? 어서 나와 라고 했고 유지는 그 공간을 통해 자신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지를 다른 곳으로 보냈던 주령을 노바라와 메구미가 재령을 한 것이었죠. 메구미는 유지에게 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유지는 침울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타도리 유지보다는 유지 몸속에 있는 스쿠나가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2부에서는 스쿠나가 대부분 활약하는 모습으로 전개했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